아직 점장님 무섭긴 안녕하세요, 킴스입니다. 일본은 내일 눈이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인지 좀 추운데요. 한국도 많이 춥죠. 1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떡이나 떡국 같은 게 먹고 싶어지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찹쌀가루로 떡을 가끔 만들어 주시곤 하셨는데요. 그게 참 맛있어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일본 떡도 참 맛있는데 사서 먹으면 제 입맛에는 좀 달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단맛이 조절되고 만들기도 간편합니다. 이렇게 떡을 만들면서도 한국의 절편이 먹고 싶고 백설기 그런 게 먹고 싶은데 금방 구할 수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음식을 맛으로 먹기도 하지만 추억으로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떡은요, 찹쌀가루 100%라서 디저트로 가끔 만들어 먹는데 맛이 일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찹쌀가루 같은 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다. 가끔 해외에서 사는 건 어때요? 라는 질문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저처럼 일본 사람들과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오늘은 느끼는 점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을 해요. 지금까지 꽤 여러 곳에서 일을 해봤는데 진득하게 오래 한 곳에서 일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매들이 진득하지 못하다고 저를 놀릴 때가 있는데요. 왜 저는 진득하지 못할까요? 생각보다 적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본 사람들은 꽤나 꼼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맞추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지폐의 얼굴이 같은 방향을 하지 않았다고 한 소리 들었는데요. 돈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일본에서는 지폐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한국 같으면 세종대왕 얼굴이 어느 쪽을 보고 있건 그게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맞잖아, 어때? 일본의 번화가 중 한 곳인 이케부쿠로라는 곳에 왔습니다. 빅카메라라고 하는 가전제품 가게에 잠깐 나왔는데요. 토스터가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요. 어머님이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전에 쓰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색깔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연세가 들면 아무리 쉬운 가전제품도 새로 바꾸면 사용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직원들이 입었는 유니폼을 보면요,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4일 했던 기억인데요. 저로서는 문화 충격받은 곳입니다. 첫 출근을 했는데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의 벽에 직원의 구대 용어라는 게 있고 직원의 도리라는 게 적혀 있었는데요. 모든 직원은 근무 시작 전에 큰 소리로 읽어야 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차례대로 그 내용을 각자 오는 순서대로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야 됐는데 저도 읽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항목도 있었어요. 인사 잘 못하는 사람, 불결한 사람, 뭐 이런 거였는데요. 손님을 응대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경어인데 저는 두 번째 줄 읽으면서 때려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군대 훈련 받는 기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근무하는 걸 보면 제가 좀 유별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흰 셔츠를 입고 일을 하는데 더워서 소매 끝을 2cm 정도 살짝 접었더니 그것도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셔츠의襟의 위치, 몸에 지녀야 하는 툴의 위치도 다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선이 그어진 곳에서 두 손 모으고 경건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수없이 인사를 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직원에게 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모두들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지만요. 일거수일투족을 상사가 지켜보고 있고 정해진 규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6개월, 1년, 4일 뭐 이런 식으로 자주 그만두고 그랬는데
굉장히 적응이 안 됐어요. 쉽게 일자리를 옮기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오늘은 기분 전환을 좀 할 겸 한국타운에 가서 떡국도 사고 한국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1월이 되면 이곳이 많이 오고 싶어집니다. 한국만큼 좋지는 않더라도 한국 음식 재료를 슈퍼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엄마가 서울이라 그랬잖아. 한국 슈퍼에는요, 김밥도 팔고 떡국도 있고 원하는 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호박이 많이 비싸졌어요. 예전에는 350엔이었는데 이젠 650엔이나 하네요. 물건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김치도 500g에 750엔입니다. 열무김치 같은 것도 꽤나 비싸요. 아까 이야기하던 해외살이 그 이야기 계속 할게요. 조금 말씀드리면 여행하고 유학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행복한 기억만 많이 생기고요. 사는 건 좀 많이 다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면도 힘든 면도 많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하고 벌어서 자식 교육도 시켜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데 해외에 몇 달 살기 이런 건 꿈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부부가 해외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는 이민은 정말 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국타운에 오면 일하시는 한국분들을 유심히 보게 돼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편하게 일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마음 편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지도 모르죠. 일본인과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 문화의 깊숙한 면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하기 전까지는 겉 표면적인 사회의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나쁜 기억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점은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고 친절하고 특별히 간섭도 안 하고 음식도 맛있고 의료 서비스 좋고 대체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호떡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요. 비도 오고 추운데 길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추억입니다. 해봐. 해봐. 춥다. 불쌍하다. 맛있냐? 1년에 한두 번은 한국타운을 오는데요. 이 호떡을 꼭 사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해서 안 먹는 것들이 사람이 해외에 살게 되면 그런 흔한 게 제일 좋아져요. 떡국은 1월이 되면 꼭 먹는 메뉴인데요.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은 전혀 안 나는데 추억이 많은 음식이고 딸도 좋아하니까 한국의 명절 음식으로 꼭 해서 먹입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할게요. 일본 사람들과 일본 땅에서 일을 해보면 많은 부분이 다른데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과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융통성이라든지 여유로운 마음이 없는 게 저는 제일 아쉬운데요. 오직 규칙과 절차만 중요하고 어딜 가도 매뉴얼대로만 행동하니까 사람의 인간미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애들이나 할 것 같은 따돌림도 어른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한데 기본적으로 몇 개월 동안은 차가운 시간을 보낼 각오를 해야 돼요. 특히 파워하라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상사의 괴롭힘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왔어? 응. 오늘 커피 가져왔어. 고마워. 100g. 100g. 매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좋아, 그지? 응. 오늘은 아무 일 없었어? 응. 요즘에는 일하는 거 재미있어? 응, 재밌어. 너도 힘든 일 많았잖아, 그지? 그치? 점장이 인사를 안 받아주든지 차갑게 나한테 대하는 것 같은. 슬펐고 일도 힘들었어. 인간관계 힘들면 일도 힘들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가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메뉴 같은 것도 외우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점장 빼고 다른 선배한테 물어봐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니까 이제 실력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해졌어? 좀 잘해주는 것 같아. 아,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니까 너한테만 힘들었지. 왜 너한테만 그래? 몰라. 너는 귀여운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 없나? 아직 점장님 무섭긴 하지. 그래도 다른 선배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참을만 해. 기도를 하지 맨날. 내 점장 없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난 세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보니까 어때? 쓴맛 봤어? 돈 버는 게 힘들다. 근데 쓰면 금방 없어져. 돈 버는 게 힘들지. 응. 돈이 아깝지. 응. 아까워. 다 저금했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저금했어.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부모로서 지켜보는 건 참 힘든데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년 7개월 동안 용하게 오래 다니면서 상사가 인사 안 받아준다던가 눈길도 마주해주지 않는 시간이 몇 개월 지속되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 말도 섞어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은 자주 겪습니다. 원래 유명한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일본식 매너는 이러이러하다는 식으로 지적도 당하고 일본인은 해도 괜찮고 내가 하면 말이 나오는 별로 재미없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참고 넘어가지만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도 있었는데 선배 동료가 저리 비켜라는 말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겪었지만 반말로 저리 비켜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충격이었는데요. 저도 내공이 있는지라 다 해결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대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가 많고 대화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뒤에서는 모여서 다시 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울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는 태도가 바뀌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뒤에서 참기만 하고 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불만 털어놓고 나니 저를 이해해 준 것 같기도 하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큰일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말을 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을 할 때는 나약해 보이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느끼게 만들면 좋지 않은 결과만 생겨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고 서로 화합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너는 외국인이니까 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이렇다. 그러니 일본식으로 배워라. 강조하는 것도 좀 일방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서 살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살려면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강단 같은 건 없었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목이 메어서 울기부터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늙은 캔디입니다. 떡국을 맹물에 끓여줬는데요. 딸은 어려서 그런지 뭐든 맛있다고 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가족이 있고 어려도 자식과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훌훌 털고 또 다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